한국에 가면 돌을 맞을지도 모른다며 벌벌 떨던 아이들이 고작 8분 만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일본 언론의 끝없는 험한 뉴스에 세뇌되어 한국 방문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일본의 역사교사와 학생들. 하지만 낯선 이국 땅 명동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일본 여학생을 찾기 위해 수십 명의 상인들이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 한강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죠. 삭막한 일본 사회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눈부신 인류애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마주한 순간 콧대 높던 일본인들의 알량한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1억 2천만 일본 열도를 거대한 감동과 패닉에 빠뜨린 단 8분짜리 영상. 아무런 대가 없이 낯선 이방인을 품어준 위대한 대한민국의 품격. 지금 그 가슴 뜨거운 기적의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카와모토 사유리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29년째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는 평범한 역사교사입니다. 지금 제 눈앞의 교무실 풍경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방금 전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2학년 수학여행의 목적지를 발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이웃나라, 한국의 서울과 제주도로 결정합니다. 그 한마디에 교무실 곳곳에서 당혹스러운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수학교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혀를 차는군요. 저 역시 쥐고 있던 붉은 펜을 책상 위로 툭 떨어뜨리고 맙니다. 29년의 긴 교직 생활 동안 그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자 솔직히 말해 지독한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한국의 반일 시위와 과격한 불매운동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화면 속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습니다. 굳이 이 험악한 시국에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거길 가야만 하냐며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150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인솔 총책임자라는 묵직한 직책이 제 발목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학생들을 위한 한국 수학여행 특별 안전수칙 20개조를 빼곡하게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제1조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절대 큰 소리로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 것. 제2조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그 어떤 붉은색 옷이나 물건도 절대 소지하지 말 것. 제3조 길을 잃더라도 절대 한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길을 묻지 말고 즉시 경찰을 찾을 것. 제4조 역사적인 장소 근처에서는 절대로 웃거나 장난치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이동할 것. 이 숨막히는 수칙들을 타이핑하며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려옵니다. 이 종이 쪼가리만 보면 우리는 평화로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진 한가운데로 목숨을 건 잠입을 시도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압박감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다음날 교실에서 이 무시무시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자 반에서 가장 똘똘하고 당찬 여학생 유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엄청 따뜻하고 친절하던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돌도 엄청 좋아하고요. 언론에서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닐까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화면 속 세상과 험난한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며 자칫 방심하다간 길거리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을 수도 있다고 아이들에게 잔뜩 겁을 줍니다. 이어진 학부모 총회에서도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학부모님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쉴 새 없이 날선 질문을 쏟아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한국인들에게 해코지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뾰족한 목소리들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을 무사히 지켜내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마침내 운명의 출발 당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모인 150명의 학생들은
묘한 긴장감과 억눌린 설레멈으로 웅성거립니다. 묵직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본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가르고 이내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묵직하게 바퀴를 내립니다. 후궁 하는 거친 진동과 함께 제 심장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비상용 호루라기를 꽉 쥐고 학생들을 향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지금부터 절대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이동하는 겁니다. 마치 험난한 전쟁터에 나서는 늙은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로 입국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매서운 눈초리와 차가운 적대감이 쏟아질 거라 굳게 각오하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 순간부터 저의 그 견고했던 오만과 편견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속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기선제압해 버린 것입니다. 아날로그식 서류를 손에 들고 낡은 도장 시스템에 의존하며 수십 분씩 줄을 서야 하는 일본의 공항과 달리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지문인식과 안면인식 시스템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절차를 끝내버립니다. 단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스르륵 열리고 환영합니다 라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마치 마법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저 역시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짐을 찾는 수화물 구역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광경이 정면으로 펼쳐집니다.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의 공항 직원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웰컴 플래카드가 들려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예쁜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멍하니 입을 벌리고 맙니다. 차가운 적대감과 증오는커녕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가족을 맞이하듯 반가워하는 그들의 모습에 등줄기를 타고 흘렀던 식은땀이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그때 학생들 무리 쪽에서 와 하는 엄청난 환호성과 탄성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른 허리 높이만한 매끄럽고 세련된 흰색 인공지능 로봇 하나가 우리 쪽으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공항 안내 로봇 에어스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억양조차 자연스러운 일본어 음성이 로봇에서 흘러나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과 신기함에 눈을 반짝이며 로봇을 쓰다듬고 반짝이는 화면을 터치해봅니다. 로봇의 가슴에 달린 커다란 스크린에는 우리 메이우 고등학교의 이름과 함께 다국어 환영 메시지가 화려한 홀로그램처럼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끝없이 펼쳐진 거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도명 천장. 그리고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최첨단 스마트 안내 시스템들. 넓고 비좁은 일본의 공항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만 같은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유이가 제 팔을 거칠게 흔들며 상기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여기 도쿄보다 훨씬 발전한 선진국 같아요. 완전 첨단 미래도시잖아요. 유이의 말에 차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9년 경력의 역사교사인 저를 진짜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차가운 최첨단 기계나 화려한 건물의 외관이 아닙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낑낑거리며 끌어내리려 애쓰는 한 댁발의 할머니가 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만약 일본이었다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 누구도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 애써 시선을 피했겠지만 이곳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가방 무거운데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근처를 지나가던 20대 초반의 젊은 한국 청년 2명이
반사적으로 뛰어가 가방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목적지까지 카트를 직접 끌어주며 살갑게 웃음을 터뜨리는군요. 그 어떤 금전적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마치 자신의 친할머니를 대하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저 따뜻한 선의와 행동력. 이방인이자 경계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의 다친 가슴마저 단숨에 뭉클하게 만드는 그 맹목적인 친절함 앞에서 저는 묵직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을 향해 달리는 쾌적한 전철 안.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묘한 충격이 밀려옵니다. 전철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타고 내립니다. 특히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텅 비어있는 분홍색 노약자석입니다. 일반 좌석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텅 빈 노약자석을 탐내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어르신과 약자만을 위해 공간을 양보하는 이 놀라운 사회적 배려. 각박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의 삭막한 지하철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국인들의 깊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창밖으로는 믿을 수 없이 화려하고 거대한 마천루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거미줄처럼 완벽하게 정비된 웅장한 다리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과 생동감 넘치게 박동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 도시, 서울의 눈부신 풍경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흔들리는 전철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며 저는 29년 동안 제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낡은 지식과 알량한 우월감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거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입국 단 5분. 그 짧은 시간 만에 일본 언론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견고한 공포의 성벽은 처참하게 바스라졌고 한국은 여전히 한 수 아래로 얕잡아 보던 오만한 자존심 역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뛰던 제 심장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경외감과 벅찬 감동으로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압도적이고 눈부신 나라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마주하게 될 기적 같은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역에 도착해 전철에서 내리는 순간 유이를 비롯한 우리 반 아이들의 입에서 일제히 쉴 새 없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와, 선생님, 여기가 정말 기차역 맞아요? 엄청 거대한 미술관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우주선 내부에 들어온 듯 웅장하고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서울역의 현대적인 자태에 아이들은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의 넓고 좁은 미로 같은 역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간감과 쾌적함이 우리를 반깁니다. 예약해둔 도심의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은 창문에 얼굴을 찰싹 붙인 채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눈부신 대교들과 끝없이 솟아오른 화려한 마천루들을 구경하느라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른다며 잔뜩 움츠러 있던 몇 시간 전의 두려움은 어느새 완벽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역동적인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29년 동안 교단에 서서 역사를 가르치며 저는 스스로 꽤나 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교사라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루,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제가 얼마나 좁고 편협한 음울한 개구리였는지를 무자비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질서하고 감정적이며 낙후된 나라라는 일본 언론의 지독한 프레임이 제 머릿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침대에 누워서도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할 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날 새벽 4시 시차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고 호텔 방을 나섭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의 이른 새벽 산책이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복잡한 머릿속을 차가운 공기로 식히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스름한 새벽빛이 내려앉은 서울의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호텔 로비에 놓인 지도에서 한강공원이 엎어지면 코다을지면 코다을 거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강바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한강 둔치에 다다랐을 즈음입니다. 멀리서부터 정적을 깨는 활기찬 구령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강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하나, 둘,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이 꼭두 새벽에 도대체 누가 강가에 모여 있는 걸까요? 혹시 뉴스에서 보던 그 과격한 반일 시위대가 모여서 집회를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난 저는 본능적으로 커다란 버드나무 뒤로 몸을 숨깁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빼고 소리가 나는 쪽을 훔쳐보는 순간 제 두 눈앞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무려 200명이 훌쩍 넘어 보이는 젊은 남녀, 청년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는데 등에는 청년 한강 지킴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단상 위에 선 한 청년이 확성기를 들고 경쾌하게 외칩니다. 자,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우리 한강을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게 만들어 봅시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하는 우렁찬 대답과 함께 200명의 젊은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집게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챙겨 들고 강변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풀숲을 뒤지고 강가에 밀려온 부유물들을 건져내며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면서도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는 법 없이 밝게 웃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봅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해 남의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일본의 젊은이들과 달리 이 꼭두 새벽에 잠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모여 도시를 청소하는 200명의 청년들이라니요. 저는 덜 떨어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조끼를 입은 20대 후반의 건실한 한국 청년 하나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더듬거리며 서툰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산책을 나왔다가 너무 놀라운 광경이라 그만. 청년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불쾌해하거나 경계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 일본 분이시구나. 여행 오셨나 봐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청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억지로 징계를 받아 끌려온 것인지 말입니다. 제 질문에 청년은 빙그레 웃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저 서울에 사는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강을 청소하고 있어요. 처음엔 10명 남짓이었는데 SNS를 통해 소문이 나면서 어느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게 됐죠. 아니 도대체 왜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묻자 청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의 한강이니까요. 우리가 안 치우면 누가 치우겠어요? 깨끗해진 강변을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가 사는 도시니까 우리가 지킨다. 그 한없이 단순하고도 묵직한 한마디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가슴 정중앙을 관통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어떤 도덕 교과서에서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아니 이미 오래전에 멸종되어 버린 진짜 공동체 의식이 이 젊은 한국 청년의 가슴속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청년들이 커다란 보온병과 묵직한 종이 상자들을 들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허리가 굽은 10분 남짓한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오셨다! 청년들이 마치 자신의 친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그들은 할머니들의 거친 손을 덥석 잡고 미리 깔아둔 폭신한 돗자리로 정성껏 모십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들은 한강 인근의 낡은 주택가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라 합니다. 청년들은 청소가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직접 싼 따뜻한 김밥과 차를 준비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전통처럼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날도 추운데 뭐하러 이리 일찍 나오셨어요? 저희가 갖다 드린다니까. 아이고, 우리 이쁜 똥강아지들 고생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나.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청년들과 할머니들이 돗자리에 빙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김밥을 입에 넣어주는 모습. 그 눈물 나도록 따뜻하고 뭉클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선생님도 이리 와서 같이 좀 드세요. 한국에 오셨으니 저희 김밥 맛도 좀 보셔야죠. 아까 저에게 말을 걸었던 청년이 은박지에 싼 따뜻한 김밥 한 줄을 제 손에 쥐어줍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제 손에 쥐어진 온기에 저는 홀린 듯이 김밥 하나를 입에 넣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입안에 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목구멍이 콱 메어오며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김밥이 매워서가 아닙니다. 삭막한 일본 사회에서 타인에게 완벽하게 담을 쌓고 살아가며 내심 그것이 선진국의 교양이라 자위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조건 없이 서로를 보듬어 안는 진정한 인류애와 맹목적인 이웃의 정을 지닌 우리보다 100년은 더 앞서 있는 진정한 선진국 시민들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청소가 마무리되자 할머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들을 향해 주름진 손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침 조깅을 하던 평범한 시민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직장인들도 하나둘 멈춰서서 청년들을 향해 따뜻한 격려의 박수와 미소를 보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감사하는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저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남김없이 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뉴스가 가려놓았던 따뜻한 피가 흐르는 진짜 대한민국의 맨 얼굴입니다. 서둘러 호텔로 돌아온 저는 조식 뷔페 식당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유이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유이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금 찍어온 8분짜리 한강 영상을 조용히 재생해 줍니다. 화면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200명의 청년들과 할머니들에게 김밥을 먹여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유이의 눈동자가 갈수록 커지더니 이내 유이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일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청소 시간만 되면 다 도망치기 바쁜데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 나라엔 살아 숨쉬고 있어요. 유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꼭 감싸있습니다. 좁게 닫혀있던 일본 아이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그 맹목적인 따뜻함이 서서히 녹아들며 거대한 지갑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방문할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우리 일행은 대한민국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명동 거리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빽빽하게 들어선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수많은 인파, 그리고 골목마다 뿜어져 나오는 달콤한 길거리 음식 냄새가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K-팝 음악 소리에 여학생들은 벌써부터 어깨를 들썩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한강에서 겪은 기적 같은 아침의 여운 덕분인지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제 공항에서 보였던 짙은 두려움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한가득 피어올라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광장 한가운데 모아두고 자유시간을 허락하며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건넵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히 3시간 뒤에 이 시계탑 앞에서 다시 모이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긴 인파가 엄청나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3명 이상 조를 짜서 움직이세요. 네, 선생님! 하는 경쾌한 대답과 함께 150명의 아이들이 참새 때처럼 제잘거리며 명동의 화려한 골목길 속으로 흩어집니다. 저는 그제야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문합니다. 창밖으로 활기차게 걸어다니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과 친절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한국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토록 평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에게서 일본 언론이 그토록 묘사해대던 끔찍한 적대감이나 폭력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카페에 앉아 1시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요란한 벨소리를 토해냅니다. 발신자는 유이와 같은 조에 속해 있던 반장 마코토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겁에 질려 울먹이는 마코토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鼓막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유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시커먼 액체가 튀어오르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마코토의 말에 따르면 대형 화장품 가게에서 정신없이 물건을 고르던 중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유이가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화장실부터 위층 옷가게까지 미친 듯이 뒤져보았지만 유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방을 팽개치듯 둘러매고 카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수많은 인파를 거칠게 밀치며 아이들이 있다는 화장품 가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립니다.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만약 유이에게 끔찍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혐한 뉴스가 진짜여서 누군가 일본 학생인 유이를 해코지라도 한 것이라면 머릿속에 온갖 끔찍하고 잔인한 상상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며 제 이성을 사정없이 마비시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니 유이와 같은 조 아이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전담하는 한국인 가이드 하은 씨가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본 하은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경찰에 미아 신고를 하고 명동 상인회에도 긴급 연락을 돌리겠습니다. 하은 씨가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차 2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가게 앞으로 미끄러지듯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은 수첩을 꺼내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대신 유이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받아들고는 즉각 무전기를 꺼내들어 명동 전 지역에 긴급 알림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명동거리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웅장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명동을 방문하신 시민 및 상인 여러분께 긴급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본에서 온 17세 여학생이 길을 잃고 실종된 상태입니다. 단발머리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학생을 발견하신 분은 즉시 인근 경찰관이나 상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끊임없이 번갈아가며 명동의 하늘을 뒤덮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쥐고 제발 유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기적이 제 두 눈앞에서 펄떡이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송에 울려 퍼진 지 단 몇 분 지나지 않아 명동 골목골목에 늘어선 수많은 가게에서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더니 매장에 있던 5명의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불러냅니다. 너희들 전원 밖으로 나가서 골목 다 뒤져. 물건 파는 게 대수야? 우리 가게 찾아온 외국인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야. 빨리 찾아. 건너편의 커다란 고깃집에서도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우르르 뛰어나와 주변 골목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하고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핫도그를 팔던 노점상 상인들조차 장사를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며 유이의 행방을 묻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매장 할 것 없이 수십, 수백 명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오직 길 잃은 일본 여학생 한 명을 찾기 위해 온 거리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 중년의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넋을 잃고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있는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밀가루가 묻은 따뜻하고 두툼한 두 손으로 저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너무 겁먹지 마요. 우리 명동 상인들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같이 찾는데 못 찾을 사람 없으니까 맘 푹 놓아요. 금방 찾을 거니까 뚝 그쳐요, 응? 아주머니의 그 투박하지만 한없이 다정한 위로에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짐승승처럼 터뜨리고 맙니다. 낯선 이방인, 그것도 과거에 뼈아픈 역사를 남긴 원수 같은 나라의 학생 하나를 위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발벗고 나서다니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 하는 핑계로 길가에 쓰러진 사람조차 차갑게 외면하는 일본의 삭막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결단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숨이 막힐 듯 거대하고 맹목적인 인류애가 명동 한복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30분이 3년처럼 흘러갔을 무렵입니다. 찾았습니다. 학생 찾았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환호성을 지르며 골목 저편을 가리킵니다. 멀리서 경찰관의 호의를 받으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2명의 한국인 여대생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유이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유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유이를 부서져라 껴왔습니다. 유이 역시 제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통곡합니다. 알고 보니 유이는 화장실을 찾으려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복잡한 인파에 휩쓸려 완전히 방향을 잃었고 길을 헤매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한국인 여대생 2명이 주저없이 다가와 유이를 달래주었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실종 방송을 듣고는 한달음에 이곳까지 유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준 것입니다. 저는 여대생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제발 살해라도 하게 해달라며 지갑을 꺼내려 하자 두 학생은 오히려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어휴, 아니에요. 타지에서 길을 잃고 저렇게 서럽게 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무사히 선생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은 여행 즐겁게 하세요.
여대생들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유이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색에 나섰던 수많은 상인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유이의 손에 예쁘게 포장된 커다란 선물 세트를 쥐어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가게 구경하다 길을 잃어서 얼마나 무서웠어. 이거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니까 숙소 가서 친구들이랑 팩도 하고 기분 풀어. 한국 사람들은 손님, 그렇게 매정하게 안 버려. 아까 제 손을 잡아주셨던 떡볶이집 아주머니도 갓 튀겨낸 따뜻한 핫도그 2개를 종이컵에 담아 유이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유이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이 건네는 눈빛과 행동에 담긴 짙은 사랑과 안도감은 완벽하게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유이가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상인들을 향해 허리가 땅에 닿도록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이의 서럽고도 벅찬 인사에 상인들도 환하게 웃으며 유이의 등을 따뜻하게 투닥여줍니다. 한 상인 아저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명동에 온 손님은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 그게 대한민국 명동 상인의 자존심이야. 그 순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우리 반 150명의 일본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거나 얼굴을 감싸쥐고 단체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의 눈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주입한 혐오와 편견의 프레임 속에 갇혀 이토록 따뜻하고 위대한 이웃나라 사람들을 괴물처럼 여기며 두려워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눈물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나고 자란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증발해버린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다정함과 공동체의 정징을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아버린 벅찬 감동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새벽 한강에서 쓰레기를 줍고 노인들을 챙기던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오후 명동 한복판에서 낯선 일본 학생을 위해 생업마저 내던지고 달려나온 수백 명의 상인들의 거대한 인류애. 저는 이 압도적인 진실을 결코 제 스마트폰 앨범 속에만 묻어둘 수 없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편집 앱을 켭니다. 거짓과 혐오로 점철된 일본 언론의 세뇌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사람 냄새가 무엇인지 1억 2천만 일본 열도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저는 이 8분짜리 기적의 영상을 일본 사회 한가운데로 과감하게 쏘아 올릴 마지막 준비를 시작합니다. 깊고 고요한 서울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의 어두운 스탠드 조명 아래서 스마트폰 화면이 뚫어져라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새벽 강바람을 맞으며 기꺼이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의 맑은 미소, 어르신들의 입에 따뜻한 김밥을 넣어드리는 다정한 손길, 그리고 길 잃은 유이를 찾기 위해 앞치마를 두른 채 명동 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리던 수백 명 상인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8분짜리 영상에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위대한 인간성, 한국에서 찾다 라는 묵직한 제목을 달아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징계를 받고 교사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이 압도적이고 눈부신 진실을 기만과 판간에 빠진 일본 열도 한가운데에 기어이 던져넣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온몸에 핏줄을 타고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사히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알림 소리와 함께 확인한 제 영상의 조회수는
업로드 단 하룻밤 만에 무려 300만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창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수라장입니다. 처음에는 조작된 영상이다, 매국노 교사의 헛소리다 라며 현실을 부정하던 우익 네티즌들의 날선 반응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완벽하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영동 상인들이 길 잃은 일본 학생을 찾고 빵을 쥐어주는 장면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 우리는 길에 쓰러진 사람도 민폐라며 모른 척 지나가는데 한국인들의 저 무조건적인 친절과 정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우리가 그토록 깎아내리던 한국이 사실은 시민의식과 인류애에서 우리보다 100년은 앞선 진짜 선진국이었다. 수십 년간 일본 언론이 쌓아 올린 혐오의 견고한 성벽이 한국인들이 보여준 거대한 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생생한 기적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기적의 대가는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교장실을 넘어 오사카 교육위원회로 긴급 소환을 당합니다. 무거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굳은 표정의 고위 관료들과 핏대를 세운 우익단체 관계자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카와모토 선생, 당신 제정신입니까? 어디서 감히 거짓 선동 영상으로 대일본 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원수 같은 한국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당장 영상은 삭제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즉시 교사직에서 파면시키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교육위원장의 호통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찻잔이 덜컹거립니다. 제 어깨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똑바로 고개를 치켜듭니다. 거짓 선동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150명의 아이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온 가슴 시린 진실입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아이들의 눈을 가리는 낡고 부끄러운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교육위원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립니다.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당장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억압을 멈추십시오.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로 뛰어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유이와 마코토, 그리고 이번 수학여행에 동행했던 150명의 우리 반 아이들 전원입니다. 게다가 그 뒤로는 소식을 듣고 생업을 제쳐두고 달려온 학부모들까지 수십 명이 빽빽하게 복도를 메우고 서 있습니다. 유이가 두 눈에 굵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험악한 얼굴을 한 위원장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외칩니다. 저 영상 속에서 낯선 한국인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고 있는 바보 같은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들은 일본인인 저를 원수라며 미워하기는커녕 장사까지 포기하며 온 동네를 뒤져 저를 찾아주었고 따뜻한 밥과 선물을 쥐어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제게 베풀어주지 않았던 그 거대한 인류애를 저는 우리가 그토록 얕잡아 보던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진실을 가르쳐 주신 카와모토 선생님을 끝내 파면하신다면 우리 학생들 전원이 당장 자퇴서를 던지고 이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의 피토하는 듯한 절규에 핏대를 세우며 저를 몰아세우던 관료들도 악을 쓰던 우익단체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뒤에 선 학부모들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일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실의 힘은 이토록 무섭고도 압도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온몸으로 겪어낸 그 찬란하고 맹목적인 사랑의 온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어른들의 차가운 아짐마저 완벽하게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이 8분짜리 영상과 오사카 학생들의 집단 항명 사태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의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며 1억 2천만 열도를 완전히 패닉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NHK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메인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갈수록 삭막해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한국의 눈부신 시민의식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국민들의 자성어린 목소리에 결국 그토록 자존심 강하던 일본 국회마저 새하얀 백기를 들고 맙니다. 항상 혐한 발언을 일삼던 극우 정치인들이 여론의 거센 문매를 맞고 줄줄이 고개를 숙이며 사퇴하고 문부 과학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표정으로 패배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고 오만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따뜻한 시민의식과 인류애를 품고 있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정부는 카와모토 교사의 징계를 전면 백지화하며 앞으로 양국의 청소년들이 편견 없이 교류하며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뼈저리게 배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완세기가 넘도록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일본 정부마저 단 8분 만에 증명된 대한민국의 숭고한 국격과 품격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텅 빈 교실 창가에 서서 쉬는 시간마다 삼삼오오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를 찾아보며 웃음 짓는 아이들의 모습을 벅찬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짧았던 일주일의 수학여행은 그저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풍경을 구경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혐오와 차별이라는 더러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인간 본연의 뜨거운 정과 사랑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온 위대한 영혼의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명동거리에서 낯선 일본 아이의 손을 꽉 쥐어주며 다독이던 떡볶이집 아주머니의 두툼한 손길, 새벽 강바람을 맞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굽은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던 청년들의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떠올립니다. 그 맹목적이고도 압도적인 타인을 향한 헌신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떠nem진 것이 아닐 겁니다. 숱한 전쟁의 포화와 가난의 잿더미 속에서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으며 억척스럽게 조국을 재건해온 한국의 나이든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피눈물로 지켜내고 자식들의 핏줄 깊숙이 새겨놓은 정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이 오늘날 차가운 첨단 마천루 속에서도 결코 식지 않는 거대한 심장으로 박동하며 전 세계의 오만한 자존심을 무릎 꿇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곳은 비단 눈부신 건물과 차가운 기술만이 존재하는 단순한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를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국민들이 살아 숨쉬는 온 인류가 고개 숙여 배워야 할 가장 찬란하고 뭉클한 기적의 땅입니다. 이 눈부신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일구어낸 모든 한국의 어르신들을 가슴 깊이 존경합니다. 오늘 사연으로 가슴 따뜻한 시간 보내셨나요? 깊이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꿀단지 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